네, 첫 번째 confidence와 performance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구분만 잘 하시면 되시냐면, 뭐를 잘 구분만 하시면 되시냐면,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오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말을 할 때 다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머릿속에 안다고 해서 그것이 말로써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모른다고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특정 문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문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 내가 특정 문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항상 쓰는 거는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 사이의 괴리는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키워드로서 키워드로서 이 competence라는 용어와 performance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의 개념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게 또 우연찮게 촘스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촘스키가 컴페턴스와 퍼포먼스는 뭐 다르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이제 컴페턴스의 기존의 그 아이디어의 LAD 같은 거, 지식적인 능력이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서 잘하는 그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퍼포먼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요소이다라는 그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시냐면 저기까지 가볼게요. 34페이지에 세 번째 줄입니다. For centuries, 몇 세기 동안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 몇 세기, 위에 거는 일화인데 위에 건 안 하고요. For centuries,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For centuries, scientists and philosophers have drawn a basic distinction between competence and performance. 자, competence와 performance라는 아주 기초적인 차이를 생각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세기 동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basic distinction,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뭐와 뭐 사이에? competence and performance. 그럼 competence 정의를 한번 볼까요? competence, 능력이라는 거 refers to one's underlying knowledge of a system.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언어적인 시스템이에요. 문법 체계, event or fact. 어떤 특정한 지식인데 어떤 체계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혹은 사실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습득이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에 대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체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language competence다, linguistic competence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그어드릴게요. Underlying knowledge of a system, event, or a fact. It is non-observable ability. 자, non-observable ability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머리를 잘라봐야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람 머릿속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는, 다른 방식을 쓰지 않으면 직접적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해요. To do something, to perform something.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할까요?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단 말이고요.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관찰이 불가능해요. To do something, to perform something. 뭔가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를 보는 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 즉, performance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으로 또 등장을 하죠. 읽어볼게요. Performance is overtly observable.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요. overtly observable and concrete manifestation.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고 realization, 실현이고 of competence. competence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performance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릿속에 있는 것은 competence, linguistic competence. 그 언어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또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보여지는 능력이 competence의 발현의 한 방식인 performance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수행.
맞죠? It is 뭐예요? performance는 it is the actual doing of something.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떤 거가 거기에 속하나요? walking, singing, dancing, speaking 이런 것들이요. 언어 습득에서는 따라서 퍼포먼스가 뭐겠어요? speaking이나 writing 같은 거가 되겠죠. The competence, performance, distinction is exemplified in all walks of life. 모든 인간의 어떤 활동에서 이 차이점이 잘 보인대요. In businesses, 사업 측면에서 workers are expected to perform their jobs competently. 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경영적인 지식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되죠. That is, to exhibit skills that match their expected competence.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주길 원해요. In educational circles, 어떤 교육학적인 서클 안에서는 we have assumed that children possess certain competence in given areas and that this competence can be measured by illicit samples of performance called tests and examinations. 그래서 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을 치러서 거기서 나오는 퍼포먼스, 점수를 봄으로써 아, 이 정도의 지식이 있구나 하고 간접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즉, 중요한 것은 컴피턴스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퍼포먼스는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데 컴피턴스는 외부적으로 직접 관찰이 어려우니 퍼포먼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 뒤에 가면은 적혀 있지 않은데 이런 게 있어요.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퍼포먼스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험에서. 아는 거 틀렸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뭐죠? 그냥 guessing을 통해서 맞췄어요. 그냥 찍어서 맞췄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둘 간의 괴리는 갭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 진짜 뭐랄까 해피엔딩 시나리오에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아는 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격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좀 더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 직접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퍼포먼스라는 거는 밖으로 직접 수행했을 때 나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예시는 general한 예시고요. 밑에 보세요. In reference to language,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competence와 performance를 이야기해 볼게요. Competence is one's underlying knowledge of the system of a language. 아까 제가 한 말 나오죠? competence라는 거는 그 언어 지식 체계,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뭔가요? Its rules of grammar, vocabulary, all the pieces of a language and how those pieces fit together. 뭐 문법적으로, 어휘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결부되고 엮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문법적인 지식을 말해요. 적어드릴게요. 문법적 반면에 performance is actual production. 실제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speaking이나 writing을 통해서. or the comprehension, listening과 reading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of linguistic events, 특정한 이벤트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 기술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ompetence와 performance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지식적인 측면을 우리 내부적인 어떤 아는 거 그거를 competence라고 부른다면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문법적으로 얼마나 아느냐 그거에 대해서 부른다면 수행, performance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런 영역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하느냐 이런 수행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퍼포먼스다라고 개념화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후에 가서 이 간극이라든지 컨트로버시 같은 거는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개념만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뒤에 나무 그림으로 잠깐 가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어떻게 메타포릭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요.
밑에 우선 competence가 있죠. 어떤 토양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overtly observable 하지 않은 거, non-observable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한번 적을게요. non-observable, 즉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스피킹에 대한 룰이라든지 reading strategies, writing rules, semantics, lexicon, 이건 vocabulary라는 뜻이에요. pragmatics, phonology, grammar 이런 것들 다 underlying ability to perform이에요. 퍼포먼스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에요. non-observable, 땅 속에 있어요. 그것이 토양이 되고 토양의 역할을 하고 직접적으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뭐다? 그거에 기반해서 퍼포먼스다, 수행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overtly observable 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뭔가를 수행할 때 doing language, overt manifestation 겉으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보여지는 그 실현되는 그 자체 realization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comprehension 영역에 속하는 listening과 reading이 있고 production 영역에 속하는 speaking과 writing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metaphorically, symbolic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림은 뭐 우리 언어학계에서 유명한 그림은 아니고 이 저자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이런 개념은 괜찮아요. 2번으로 갈게요.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간단하죠? 자, 방금 했습니다. 나무에서 가지로 뻗어나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이해의 가지였고 하나는 표현의 가지였어요. 이해는 listening과 reading이 속해 있었고 지난번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input이라고 이야기했죠. input을 다루는 영역이에요. 표현은요? output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시나요? 여기 볼게요. 이번에는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Typical child-adult exchange. 어떤 대화를 볼게요. 리사가, 3살짜리 리사가 My name is Lisa. 리사라고 해야 되는 리사라고 th 발음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엄마든지 누구든지 리사 이랬어요. 리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사가 뭐라 그래요? No, Lisa. 똑같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Lita라고 이야기해요. adult가 Oh, Lisa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Yeah, Lisa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Lisa라고 이야기했으나 엄마가 너 리사니? 이야기하니까 리사가 아니라고 하고 리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저 리사 맞아요 하면서 또 리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배운 퍼포먼스하고 컴피턴스하고 잠깐만 연결해 볼게요. 아동은 리사, 자기 이름이 리사인데 리사라고 발음을 해요. 직접적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퍼포먼스에 속하는 것이 맞죠. 맞아요. 아이의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리사라고 하니까 아니요, 난 리사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고 어머 얘는 S 발음하고 TH 발음을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추측을 했단 말이에요. 퍼포먼스에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S와 TH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너 리따야? 이러니까 아니 리따 아니고 나 리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해요. 이 발음을. 자기가 리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reject 되는 거죠. 바로 이 타이밍에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어떤 측면에서는? 컴peten스 측면에서는. 되셨죠? 그러니까 너 리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맞아 리사라고 측면에서는 구분할 수 있다가 한 번 더 컨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퍼포먼스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나 겉으로는 틀리게 말할 수 있고 또 머릿속으로는 아나 겉으로는 또 머릿속으로는 모르나 겉으로는 우연히 맞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시네요. 자,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한 컴피턴스 퍼포먼스를 적용했을 때 이 대화가 그렇게 풀리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컴프리hension과 프로덕션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보겠습니다. Lisa clearly
perceives the contrast between English S and TH, even though she cannot produce the contrast herself, a common characteristic of L1 acquisition. 자, 맞죠? S와 TH를 구분 못하는 줄 알았는데 obviously 위에 conversation 보니까 그녀는 구분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말을 잘 못하지만 이것이 뭐래요? L1 acquisition에서 나타나는 정말 전형적인 예시라고 하네요. Of course, we know that even adults understand more vocabulary and grammatical structure than they produce in speech and writing. 심지어 또한 우리는 어떤 어른이 말하기나 라이팅에서 수행하는 단어가 뭐 제한적이더라도 그 단어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겠지 하고 predict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도 제한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How are we explaining this difference, this apparent lag betwee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자, 여기 lag가 생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렉 걸렸다 이러죠. 그 렉이 이 렉입니다. lag. 그러니까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컴퓨터 게임할 때 막 렉 걸리면 어떠나 느리죠. 시간은 빨리 가는데 내 컴퓨터 그 디스플레이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컴퓨터 그 메모리와 그다음에 시간, 실시간의 그 렉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렉 걸린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렉 걸린다. 컴프레hension과 프로덕션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게 더 진도가 빠른 게 보이나요? 위에 그 대화에 의하면. 컴프레hension의 진도가 빠른가요? 프로덕션의 진도가 빠른가요? 리사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3, 2, 1. 컴프레hension의 진도가 빠르죠. I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컴프레hension의 진도가 빠르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컴프리헨션은 프로덕션하고 발달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요. We can generally concede that for a child language, most research evidence points to the superiority of production over comprehension over production. 네, 우리는 generally concede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Child language acquisition에서 most research evidence points to the superiority of comprehension over production. 자, comprehension이 production을 앞선다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 있죠? 두 개의 진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더 빨리 발달하고 프로덕션이 그 이후에 레그가 약간 있으면서 따라오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요. Children seem to understand more than they actually produce.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기가 아동이 뭐 12개월 아동, 24개월 아동, 36개월 아동 말은 띄엄띄엄하지만 엄마가 얘기한 뭐 문 닫어, 눈 어디 있어요, 코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뭐 다 알잖아요. 그런 게 레그예요. 근데 걔가 말로 아빠가 여기 있어요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이해는 다 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컴프리헨션과 프로덕션 두 개 다른 영역이다. 마치 퍼포먼스하고 그 컴페턴스처럼 다른 영역이고 둘은 동일하게 발전하지 아니하고 항상 레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요것도 개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다음 3번이요. Nature or nurture. 자, nature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갖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nurture, 그냥 양육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innate property, 생득적인 어떤 자질, LAD나 UG 같은 거요. is universal in all human beings.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LAD가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우리가 genetic evidence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we have to admit that we have little scientific genetic evidence thus far of such a device. 이 디바이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에비던스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반면에 이거를 완벽하게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니까 대체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정도 안 되고 긍정도 안 되는 그 오묘한 포지션에 LAD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여기요. Nature Nurture Controversy. 자,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후천적으로 자라는 것인가라는 그 controversy에서 논의에서 What are these behaviors that nature provides innately in some sort of predetermined biological timetable? And what behaviors are internalized by environmental exposure, nurture, or conscious attention?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내적으로 이미 가지고 태어난 생득적인 그 자연 인간의 그 본성에 의해서 습득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부분부터는 외부에서 오는 그 인풋을 듣고 그것이 자라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컨트로버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Derek Bickerton이 이야기한 Who Found Evidence 이거는 증거를 찾았대요. Across a number of languages 그 다른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of common patterns of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어떤 언어적인 인지적인 발달 과정을 쭉 보면서 he proposed that human beings are bio-programmed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to proceed from stage to stage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바이오 프로그램도 되어 있는데 like flowering plants 꽃을 피우는 그 플랜트, 식물처럼 people are innately programmed to release certain properties of language at certain developmental stages. 특정한 스테이지에 오면은 특정한 언어 형태를 발사하도록 머리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 같다. Just as we cannot make a geranium bloom before its time, 시간이 오기 전에 제라늄을 꽃 피울 수 없는 것과 같이 So human beings will bloom in predetermined, pre-programmed steps. 그 determined, 미리 정해져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화된 스텝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꽃이 피는 꽃처럼 우리의 언어 활동도 불붙게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둘 다를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바이오 프로그래밍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특정한 스테이지에 도달되어야 한다는 거. 근데 특정한 스테이지에 또 어떻게 하면 도달되느냐. 널처링이 돼야지만 도달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가만히 둬도 인풋 없이도 도달이 되는가. 그런 거에 따지면 또 그 안에서 또 알게 있을 거죠. 하지만 generally 빅픽처는 어찌됐건 바이오 프로그래밍 된 뭔가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특정한 스테이지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체계적으로서 그 스테이지마다 어떤 예정된 것과 같은 언어 습득 현상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오기 전에는 그 단계에 그 단계의 특정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뭐 3단어 이상은 말할 수 없고 꼭 몇 개월이 지나서야지만 한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 프로그램도 된 거 아닌가 하는 네이처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건 비컬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예, research on innateness라는 것이 nature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nurture보다는 일단 네이처적인 기반이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는 인정을 한 거죠. 됐죠? 자, 4번입니다. universal. 이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언어 습득의 보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인류는 동일한 방식으로서 동일한 유사한 스테이지를 보인다 뭐 이런 건데 읽어볼게요. Closely relate to innateness controversy in the claim that language universally acquire in the same manner. 네, 언어라는 것은 유사한 방식으로 습득이 된다. 인류마다. And moreover, that the deep structure of language may be common to all languages. 그리고 언어를 파보면 모든 언어 안에 어떤 보편적인 룰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동이 그런 보편 문법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universal grammar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universal 여기요 linguistic categories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 이런 것들이에요. word order. 특정한 word order가 있다. 있다 없다의 개념이에요. 있다. morphological marking tone.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tone, 그러니까 억양에 대한 거예요. 다음, agreement. 주어 동사의 어떤 일치, 그런 것들이 개념이 있을 수 있다. reduced reference. 이 pronoun 뭐죠? 대명사라든지 생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verbs and verb clauses, prediction, negation, question formation 이런 것들이 모든 언어에 다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이 모든 언어에 다 존재하니까 아동은 애초에 가지고 태어날 때 이런 카테고리들 있다 없다 주, 술, 뭐 주어, 서술어, 서술어, 주어 이런 워드 오더에 대한 옵션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niversal grammar, nature의 innateness, 아까 위에 있는 nature 위에 있는 nature에 더욱 근접한 내용으로서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principles하고 parameters가 나오네요. 자, 뭐냐면요. UG는, universal grammar는 principles plus parameters 로 구성된다고 촘스키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Much of current UG research is centered around what have come to be known as principles and parameters. 자, UG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 촘스키 말입니다. principle가 parameter로 구성이 된다. 읽어볼게요. Principles are invariable characteristics of human language that appear to apply to all languages universally, such as those listed above. 이런 것처럼요.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되는 거.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principle이라고 불러요. principle이라고 불러요. Vivian Cook offers simple analogy. 어떤 굉장히 간단한 어떤 비유를 들었는데 Rules of the road in driving universally require the driver to keep to one side of the road. This is a principle.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건에 운전을 위해서는 자동차는 특정한 곳으로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어느 쪽으로는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거. 그걸 principle이라고 불러요. But in some countries, you must keep to the left and in other keep to the right. The latter is parameter. 근데 어떤 나라는 왼쪽으로 좌측 통행을 하고 어떤 나라는 우측 통행을 한대요. 이렇게 나라적으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parameter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Parameters vary across languages. 언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parameter다. Lydia White noted that UG includes rules with the limited number of built-in options, which allow for cross-linguistic variation. 이 안에 옵션이 몇 가지가 있고 우리는 principle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principle 안에는 parameter라고 불리는 몇 가지 옵션이 있고 살면서 우리나라의 내 모국어에 적합한 파라미터를 채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Such rules are known as parameters. If, for example, all languages adhere to the principle of assigning meaning to word order, then depending on the specific language in question, variations in word order will apply. Or, as Cook and Newson demonstrated, all languages have head parameter. 네, 요거는 됐습니다. Head first, head last 요건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워드 오더, 문장을 구성할 때는 그 나라가 뭐건 간에 순서가 있다.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프린시플이에요. 가능한 파라미터는 뭐가 있습니까? 가능한 파라미터는 우리나라 예시. 주어, 나는 너를, 목적어, 동사 이런 옵션이 있을 수가 있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목적어, 동사, 주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S, V, SOV 했나요? S 뭐야? 이게 다야? 됐어. 자, 3개 정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3개 정도는 합시다. 그럼 파라미터는 이래요. 워드 오더 우리 특정 나는 내가 무슨 나라에 태어나든지 아기가 결심을 하는 거야. 무슨 나라에 태어나든지 워드 오더라는 원칙은 있어야 해. 태어났어요.
인풋이 들어오는데 자꾸 SVO 이것만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여러 개의 파라미터, 이 안에 중에 2번으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이번에 2번 파라미터로. 한국에 태어난 아이는요. 어떤 파라미터로 세팅되겠어요? 1번 파라미터로 세팅되겠죠. 파라미터는 어떻게 정해지는데요? 내가 그 나라에 태생적부터 살면서 자꾸 들음으로써 그러면 1번 파라미터를 채택을 하고 한국 아이의 경우 1번 파라미터를 채택을 하고 2번과 3번을 버리는 거예요. 1번 파라미터를 채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빈통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런 그 어떤 대주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살면서 자꾸 인풋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다양한 파라미터들 중에 내 나라에 적합한 파라미터로 세팅을 딱 시켜서 나의 언어적인 두뇌가 자란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 네이티비스트의 주장이죠. 그래서 UG, 이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Universal Grammar라고 하고 그 UG는 프린시플과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적용이 되는 이 프린시플이 있고 특정 나라에만 채택이 되는 파라미터가 합쳐져서 우리가 제1 언어, 모국어 습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모든 언어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지만 요 프린시플과 파라미터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요. 네이티비스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아동들이 그렇게 찰떡같이 모국어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는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LAD에 있는 UG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러는가 하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프린시플과 파라미터로 설명을 해요. 그들은. 계속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some researchers, the child's initial stage is said to consist of a set of universal principles which specify some limited possibilities of variation, expressible in terms of parameters which need to be fixed in one of a few possible ways. 이거 방금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형성되는데? Consist of a set of universal principles which specify some limited possibilities of variation expressible in terms of parameters. Limited possible variation. 이것이 파라미터 부분이고 universal principle 이거 principle 부분이에요. 적어드릴게요. 됐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In simpler terms, this means that the child's task of language learning is manageable. 굉장히 할만하다. Because of certain naturally occurring constraints.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런 제한들 때문에 제한들이란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자연스럽게 그걸 배울 수 있는 어떤 제한들. 나 이 선 밖으로는 나가면 안 돼. 우리 언어에선 이것만 허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어쨌건 뭔가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범주를 들으면서 알고 내가 파라미터 세팅을 딱 하기 때문에 그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문법을 천재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유니버스 보편성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아동은 프린시플과 파라미터를 가지고 태어난다. 프린시플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안에서 파라미터 세팅을 통해서 그 유니버설하게도 보편적으로 그 네이티브 스피커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nurture보다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nature에 더 가까운 그런 진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다음 systematicity와 variability입니다.